병원을 다니고 약을 갖고 다녀요. 그 약으로 조절하고 있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. 몸 상태가 안 좋은 거에 대해서. 야채를 위주로 많이 먹으려고 하고 고기를 좋아했거든요. 그 다음에 운동을 시작했어요. 에어로빅을. 그래서 에어로빅을 하면서 기분 좋은 마인드를 아침서부터 이렇게 만들고 내 스스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. 제가 볼 때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마음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일단 없애고 그 다음에 스스로 지금 막 이렇게 몸에서 안 좋은 기운이 스물스물 올라온다 이런 미리 예방 진단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. 치료가 늦을수록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 대상포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진단과 치료. 하지만 대한피부과 의사회의 조사 결과 환자의 88.2%는 대상포진에 걸린 사실을 몰랐으며 74.5%는 아예 병명조차 몰랐다고 한다. 대상포진, 이런 특징이 있다면 의심해보자. 첫 번째, 몸의 한쪽 부위에만 통증이 발생한다. 두 번째, 가슴, 허리, 팔, 얼굴 순으로 통증이 이어진다. 세 번째, 신경을 따라 띠 모양으로 이어진 발진과 물집이 생긴다. 이러한 특징이 나타난다면 빠른 진단과 치료를 받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절대 기억하자. 면역 이상으로 생길 수 있는 대표 질환 세 번째. 33세 주부 이경수 씨. 심각한 면역 이상 질환을 앓고 있다는 그녀의 증상은 무엇일까? 너무 아파서 발음이 잘 안 될 때도 있고, 이제 음식물 같은 거를 먹었을 때 너무 먹고 싶었던 건데도 음식의 맛을 느끼지 못할 때도 있고, 좀 심할 때에는 물을 마셔도 물을 입에 물고 있는 느낌이 없어서 좀 흐를 때도 있고 하더라고요. 그녀를 그토록 고통스럽게 만든 것은 바로 구내염. 보통 한 달에 한 두세 번 이상은 생기는 것 같아요. 한 군데만 생기는 게 아니라 뭐 혀라든가 뭐 입술 안쪽, 볼 아니면 혀 끝 쪽으로 해서 한 4-5개가 막 생기니까 이렇게 약도 안 바르고 해서 그런지 관리가 안 돼서 그런 건지 좀 오래 가더라고요. 증상에 따른 구내염의 종류 어떤 것들이 있을까? 아프타성 구내염은 하얀 염증에 붉은 테두리를 가진 것이 특징으로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면역체계 이상, 바이러스 감염이 원인으로 추정된다. 입 주변에 수포가 생기는 헤르페스성 구내염은 헤르페스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인해 발생. 편평태선은 세포의 과다 발생이 원인으로 볼 안쪽 전망에 레이스 모양 또는 그물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. 또한 곰팡이 감염으로 인해 발생되는 칸디다증은 구강 내에 흰 막이 생기고 그 밑에 점막이 점점 짓무르는 특징을 나타낸다. 이러한 구내염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? 구내염에는 바이러스가 원인이 되는 헤르페스성 구내염이 있고요. 또 곰팡이가 원인이 되는 캔디다성 구내염이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은 원인균이 분명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하는 것이 좋고요. 원인을 잘 모르는 것으로 알려진 질환들도 있는데 대표적인 게 아프타성 구내염이라는 게 있고 또 백반증, 또 편평태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원인 치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환자들의 증상에 맞춰서 치료하는 것이 좋겠고 그렇게 해서 치료 기간을 단축시켜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. 이런 환자들이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고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렇게 치료를 해도 또 반복해서 자꾸 생기거나 또는 치료 기간이 오래 가는데도 불구하고 낫지 않거나 이런 구내염의 경우에는 구강암을 위시로 해서 베체트병이나 또 루푸스 같은 이런 전신질환들을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검사를 충분히 해보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주부 이경수 씨에게 구내염이 자주 발생된 이유는 일반적인 구내염의 발생 원인으로 알려진 정신적 스트레스와 함께 육체적 피로감을 자주 느껴왔을 뿐 아니라 구내염을 일으킬 수 있는 잘못된 습관인 이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.
네, 제가 어려서부터 비염이 있어서